인공지능 바이블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설명했고요. 오늘은 이제 강학습의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와서 설명을 좀 차차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건 잘 모르셔도요. 지금 말하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많은 분야가 있었어요. 추론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즘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는 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지도학습, 그렇죠? 이건 예측과 식별에 사용합니다. 비지도학습, 군집 분석 같은 거 특성 분류에 사용하죠. 요 두 개는 기억이 나시죠? 이제 요 두 개 말고 하나는 이제 강화학습, 오늘 하는 거죠. 그건 최적화에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바둑을 둘 때 지금 이 시점에 어디에 두는 게 가장 최적이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파고가 쓰는 게 이 강화학습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걸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만 그러니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을 합쳐서 기하학습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또 다른 분류로 보게 되면요. 통계를 이용한 기법들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중에서 이제 신경망을 이용한 것들은 통계를 이용한 게 아니니까 별도로 분리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법을 사용하는 기법만으로 분류하면 강화학습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신경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통계적 머신러닝이 있고,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분류에 대한 기준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공지능에서는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분류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 다른 분류로 보면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법이 있고, 뉴런을 이용한 딥러닝이 있고, 통계를 이용한 통계적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분류를 잘 이해하시고 계시면 그건 도움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딥러닝 쪽보다는 통계적 머신러닝이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강화학습을 공부한다면은 이제 강화학습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좀 현실적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면 뭐랑 똑같은 거냐면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데이터를 잘 준비해서 모델을 잘 만들면 정확하게 맞는데 데이터를 잘 준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조금만 준비해도 되는 게 통계적 기하학습이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강화학습은 데이터의 준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해 가는 거거든요. 요것도 내 나름대로는 내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실무에서 쓴다고 치면 좀 딥러닝보다는 외로 낫지 않냐. 나 이런 생각을 좀 하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분류하는 법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있고 강화학습, 신경망, 통계적 세 가지로 분류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분이 다 배우셨어요 이미.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여튼 어떻게 분류하던 이 강화학습은 한 축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강화학습을 설명하면요, 강화학습은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시행착오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거에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세요.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에이전트 바둑돌이 될 수도 있고 데이터가 현재 상태를 인식하고 선택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을 찾아서 그걸 선택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바둑 둘 때, 체스 둘 때, 이럴 때 씁니다. 현실적이고요. 데이터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실행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는 했고요. 그 강화학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뭐가 와요. 그럼 상태를 판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규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뭔가를 하나 선택해서 행동을 하죠. 그럼 행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상이 주어지면
보상에 따라서 이 규정의 규칙의 집합을 보완하고 이거에 따라서 다시 또 하고 또 행동하고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은 거냐면 현재 바둑판을 둘 때 여기다 두는 거 이런 거 다 생각해서 하나 선택하고 그거 남이 또 뒀을 때 그거 또 반복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된 기법인데 그전에는 안 쓰였었어요. 왜?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알파고 때부터 나왔지만 컴퓨터가 빨라졌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걸 전부 다 계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강학습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뭐 바둑 도는 거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시행착오하고 에러가 있고 그거를 반복해서 답을 찾는다는 것이고 어떤 보상은 당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좀 지나서 주어진다라는 것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앞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을 다 복습합니다. 강화학습은 현재 상태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가장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없이 시행착오만을 갖고 학습하는 것이 특징인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강학습은 뭐 전 단계는 상관없어요. 요 전 단계로부터 현재 단계 결정되고 현재 단계에서 미래 단계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리 마코브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강학습은 그 순차적인 행동 결정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코브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MDP. 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알겠죠? 마코브가 왜 들어가는지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 MD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했던 결과들이 있으면 그걸 재활용하거든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동적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학습은 MDP의 특성도 갖고 있으면서 동적 프로그램의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값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돼요?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값을 찾아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미 배웠죠? 몬테카를로 건사입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특징은 뭐냐?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가지고 동적 프로그램의 특성을 가지면서 몬테카를로 건사를 이용해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 동영상을 들으셨으면 마르코프라는 단어,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단어, 몬테카를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의미는 지금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강화학습의 특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 책 말고 딴 책들을 보시게 되면요. 이걸 이렇게 어렵게 이런 용어로 막 설명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풀어서 설명해 드리니까 이걸 꼭 이해하세요. 그리고 강화학습은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단계가 끝난 후에 그 결과로 보상을 결정하기도 하고 지금 이걸 했을 때 다음에 어떤 일이 나올지를 갖고 이걸 결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다음 상태의 정보를 이용해서 현재 상태에 같이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 학습인 거예요. 현재가 아니고 현재에 뭘 결정할 때 끝까지 가서 뭔가 보상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결정하기로 하거나 또는 이걸 뭘 했을 때 나오는 보상을 갖고서는 이걸 뭘 결정하거나 그래서 그런 것을 시간차 학습 그런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시간차 학습이라고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강학습의 가진 특징은 뭐냐? MDP, 동적 프로그래밍, 몬테카를로 건사, 그리고 시간차 학습입니다. 보상이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좀 있다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책을 볼 때 이런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대충 알았으니까 이걸 갖고 할 때 그러면 그 답을 찾아가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럼 볼게요. 이 앞에서 설명한 걸 이어서 보면 현재 시점에서 나중에 전체 과정을 완료한 후에 보상을 갖고서는 다음 단계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정책 정서법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현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해봤을 때 뭔가 나온 결과를 갖고서는 현 단계에다 반영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가치 반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이 강화학습도 쭉 발전한 단계, 처음에 이런 게 없었고 기본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학습법이 나왔고, 거기서 이게 전체를 다까지 가봐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개선한 게 가치방법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발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처음에 그냥 기본형, 그 다음에 정책경사법, 그 다음에 가치방법법 하다가 이제 가치방법법을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뭘 선택할 때 그 의사결정을 그 확률 같은 게 있거든요. 그 확률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해결해 보자라고 해서 그 다음에 나온 모델이 딥QN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점에서는요, 강화학습하면 가치방법법과 딥QN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앞으로는 딥QN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치방법법은요, 확률이 있으니까 게임 같은 데서는 가치방법법이 떠난데 그 게임은 확률이 정확히 정해지니까. 근데 이건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딥QN도 또 쓸모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것들은 뭐냐면, 자, 지금 공부하는 중이잖아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시고요. 이 MDP, 동적 프로그래밍, 마르코프 근사, 그다음에 시간차 학습, 그다음에 그렇게 이런 특징을 가진다. 요 용어를 이해하는 걸로 일단 이해만 하시면 저는 만족스러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강화학습을 할 때 어떻게 발전해 왔냐? 그냥 기본형에서, 그다음 어떻게 정책경사법에서, 이게 끝까지 갔다 오는 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다음 단계만 하고 결정하자 그래서 나온 게 가치방법법. 그다음 가치방법에서 그 확률 같은 것을 미리 정하기 어려우니까 그걸 하자고 해서 나온 게 DQN.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좋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그 앞에 말한 걸 제가 한 장으로 써머리 해놨습니다. 자, 강화학습이 뭐냐면요, 동적 프로그래밍, MDP 특성을 가지죠. 그래서 강화학습을 만들어졌고요. 강화학습은 어떤 특징을 갖냐면 몬테카를로 근사와 시간차 예측의 환경적 특이성을 가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기본형, 정책경사법, 가치방법법, DQN. 자, 앞에 설명한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은요, 강화학습이 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에 분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고, 그 다음에 강화학습을 할 때 나오는 이런,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런 다양한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이 강화학습에서 왜 적용이 되는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음부터는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용어들하고, 그 다음에 요거 기본형, 정책경사법, 가치방법법에 대해서 하나씩 제가 샘플을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양이 좀 많아 보이나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요 다음 내용들을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